또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황교안에 당했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사과 한마디라도 하셔야 되는데 사과는커녕 지금도 지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이 손을 잡고 큰일을 낼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 참 이 정도 되면 희망이 잔뜩 담긴 소설 아닙니까? 이 정도면. 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빵식입니다. 오늘 5월 2일 일요일이고요. 자, 오늘은 날씨가 매우 화창합니다. 오늘 사실 가족과 공원 같은 데 돌아다닐까 하다가 사무실 청소도 좀 해야 되고 겸사겸사 나왔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주말이라 평일의 절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606명이나 확진이 됐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파 분열이니 이런 말씀은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누구를 비판한다고 저에게 뭐가 좋을까요? 또 누구를 칭찬한다고 뭐가 좋아집니까? 한마디로 어느 유행어처럼 그때그때 달라요. 아니, 당연히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할 때는 칭찬을 하는 거고 못할 때는 당연히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좋다고 잘못을 하는데도 맹목적으로 찬양을 하고 지지를 한다면 저기 뇌 없는 대깨문들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런 점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다른 유명 방송보다 정치권이나 유명인들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기 때문에 더 적나라하게 비판할 수도 있는 거고 대놓고 또 칭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장점 아니겠어요? 자, 한마디로 눈치 볼 이유가 없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어제 제가 김문수 TV를 봤습니다. 상진 아재라는 분과 또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신 한 5, 60대? 모르겠어요. 50대 후반 같기도 하고 유튜버 한 분이 김문수 지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나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한마디로 김문수 지사는 그래도 우종찬 기자의 책을 어느 정도 읽고 대담도 한번 한 상태라서 윤석열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상태였고 나머지 두 분은 완전히 윤석열의 팬클럽까지 만들어서 조직화하는 그런 분들이시던데 상진아재 이분은 박근혜 탄핵 반대에 유명하신 분 아닌가요? 옆에 한 분은 뭐 처음 보는 분이라 잘 모르겠고 아무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엄청난 자신들만의 논리로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안 되면 안 될 듯이 꼭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생각을 제가 바꿀 필요는 없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정욱 변호사 얘기인데요. 나 진짜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분도 인기도 좋고 저도 뭐 좋아하는 패널이고 변호사인데 이분 꽤 오랫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봐왔습니다. 뭐 화통하고 좋더라고요. 지금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분은 아시다시피 황교안을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훨씬 이상인 분이셨죠. 자, 지금까지도 황교안을 지지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요즘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엄청나게 띄워주는 분 중에 대표적인 변호사분인데 이분 말 들어보면 얼핏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도 많죠. 자, 황교안 때도 그랬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황교안 때 어땠습니까? 지금 뭐 사과 한마디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희한한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윤석열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이 손을 잡고 큰일을 낼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 참 이 정도 되면 희망이 잔뜩 담긴 소설 아닙니까? 이 정도면 차라리 윤석열의 과오를 반성하고 법치로 문재인 정권이 그간 저질러 놓은 그런 죄들을 낱낱이 국민에게 고하고 패대기를 칠 것이다라고 그렇게 희망을 한다면 좀 그럴싸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건 뭐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자, 제가 요 며칠 방송했던 국민의힘의 김용판 의원이 대법원까지 무죄가 났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죄 없는 야당 인사를 적폐 청산의 수장으로 무리하게 기소를 했던 윤석열,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그런 기사들이 지금 며칠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서정욱 변호사가 당시 홍준표 의원도 윤석열과 한동훈을 문재인의 사냥개로 표현을 하면서 세게 비판을 했었고 박근혜 탄핵의 주범인
탄핵 당시 원내대표를 했던 정진석이라는 자가 윤석열 편을 들기도 했었죠. 자, 여기 도표를 보시면요, 흔히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냥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저는 간략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끔 여러분들께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박용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이 윤석열은 민노총의 핵심인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지시에 의해서, 지령에 의해서 지방평검사에서 수사팀에 합류를 한 것이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초로 고발했던 그런 좌익 단체고 민노총의 핵심 단체입니다. 중앙일보 홍석현의 아들, 현 중앙일보 사장이죠. 홍정도의 서울구정고 동문인 진돈균. 이 사람은 진은정의 오빠로서 한동훈의 큰처남입니다. 자, 그럼 한동훈의 장인이 누구냐? 왼쪽 맨 위를 보시면 홍석현의 서울공대 동문이자 전 대검 공안부장, 전 법무법인 강남의 고문이었던 진영구 씨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사위가 한동훈이고 법무법인 강남 이 로펌의 설립자이자 대표 변호사가 바로 박용수 특검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하고 친한 한동훈의 장인인 진영구 때문에 특검 검사로 한동훈을 발탁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싹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자, 윤석열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한 김용판 의원의 폭로와 홍준표의 사냥개 발언에 서정욱 변호사는 이걸 대선 출마자의 견제라고 표현을 하면서 3명과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과 화해를 해야 하고, 전 이 대목이 참 어이가 없었고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서정욱 변호사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으로 윤석열하고 친하다라고 이게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적도 있고, 자, 윤석열이 박 대통령과 화해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던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는지. 박 대통령과 역사적인 대화라고 하면서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머리 조아려면서 하는 게 아니고 유감을 표하면서 빨리 사면해 주겠다라고 서정욱 변호사가 말을 하고 있던데 정말 이 대목은 화가 좀 나더라고요. 아니,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짓을 한 사람인데 또 지금 그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박 대통령에게 머리를 조아려도 될까 말까한 그런 상황을 그럴 필요는 없고 말로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말로만 유감 표명을 하고 사면해 주겠다라고 하면 된다? 사면이 뭡니까? 죄를 용서해주고 형벌을 면제해주겠다라는 건데, 아니, 뭔 놈의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하나도 없는데 뭘 사면을 해줄 테니까 화해를 해야 됩니까? 와, 정말 이 서정욱 변호사 이렇게까지 제가 안 봤는데 정말 이 대목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30년 구형을 때리고 지금 현재 4년이 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데 뭔 놈의 사면입니까? 그리고 사면이 아니라 무죄 석방을 하더라도 윤석열이 무릎을 꿇고 박 대통령에게 빌어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눈 하나 깜빡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자신의 수사 기록을 병원에 다닐 때도 들고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이 서정욱 변호사가 정신을 좀 차리기를 좀 바라고, 뭘 원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헛갈리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도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지지를 했고 또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황교안에 당했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사과 한마디라도 하셔야 되는데 사과는커녕 지금도 지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윤석열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지하신 건 뭐 개인적으로 지지할 수 있죠. 저 역시 잠시나마 조국 일가를 작년에 수사할 때 속아갖고 한 달 정도를 지지했지만 상황이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진실을 좀 말씀하셔야 되는 게 도리 아닙니까? 이렇게 소설 같은 선동을 하시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봉규 박사님도 좀 많이 변한 듯 보여요. 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방송이 너무 상업성이 보인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제가 좋아했던 분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고 논평을 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울 뿐이고요. 그러면서 서정욱 변호사는 탄핵도 헌재에서 판결을 내린 거라고 하고 박용수 특검에 다 한 거고 윤석열은 수사팀장으로 그냥 단순히 가담한 정도라고 하시는데 정말 좌익 같으면 진짜 제가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서정욱 변호사가 애국심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답이 없다라고 봅니다, 진짜. 정도껏 하셔야지, 진짜. 각자의 논리대로 풀어서 해석을 한다면요, 끝도 없어요.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객관적인 사실과 지금까지 드러난 진실을 왜곡하시는 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윤석열의 무리한 수사와 증거 조작 등이 엄연히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논평을 하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특검 수사팀장이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30년형을 구형한 사람도 윤석열이고, 그 대가로 지방평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직 상승을 했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중앙지검장으로서 흔히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그런 명목으로 보수 진영에 200명이 넘는 인사를 감옥에 그냥 죄다 잡아놓고, 정작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엄청난 비리들,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 울산 선거 개입, 울산 선거 개입은 좀 하는 척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북한 석탄 밀매입 등 번인성 등등 격가지들만 수사를 했지, 정작 몸통은 손도 안 댄 것도 윤석열 아닙니까? 아니,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홍준표도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의 사냥개가 맞는 거죠. 또 김영판 의원도 200명 의원 중에 살아남은 한 사람으로서 실제 있었던 윤석열의 집요한 수사와 기소, 죄가 없는 사람들을 끈질기게 조작, 날조된 증거로 감옥에 집어넣은 것을 폭로한 건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곧 사실은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어떤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선동한지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파를 비판하기보다는 좀 팩트에 벗어난 논평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좀 건방지게 드려본 거고요. 이런 논평하시기 전에 내각제 개헌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방송을 하시는 게 정말로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좋을 듯 싶습니다. 이봉규 박사님한테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